지난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정규직이 보장된 회사를 한 달 정도 다니고 퇴사했는데요. 기간은 한 달이었지만 1년처럼 하루하루가 너무 길고 불행했어요. 눈 뜨자마자 회사 갈 생각부터 들면서 우울하고 퇴사하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그 당시 같이 사는 친구가 있었는데 하루 종일 제가 부정적인 말만 하니까 너무 미안하고 그런 내 자신이 진짜 싫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뭐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여기 정규직이 나한테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사실 저는 입사하고 딱 2주차 되는 날 이 회사는 오래 있을 곳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루는 제가 야근하고 있는데 회사 대표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격려해 주시려나 싶었는데 할만해? 난 퇴근할게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약간 엥? 이랬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신제품에 대해서 직원들이 다 같이 평가하고 피드백하고 있었는데 대표라는 사람이 쓱 보더니 말 한마디 않고 그냥 나가더라고요. 사실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 회사의 신제품인데 누구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사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직원들을 소모품처럼 대하는 걸 보면서 대표조차도 애정 없는 이 회사는 글러먹었다 라고 생각하게 됐죠. 물론 퇴사를 결심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비전과 성장을 중요시한다는 걸 그때 알았고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결심만 한다고 상황이 바뀌진 않더라고요. 제가 퇴사할 거라고 주위에 말하니까 부정적인 말들이 들렸는데요. 거기 그만두면 또 취직할 때까지 인턴만 전전긍긍 해야 되는데 할 수 있겠어? 사람이 정착해야지. 그렇게 단기 계약직으로만 살다간 안 돼. 그냥 좀 더 다녀봐. 그럼 괜찮아져. 이런 말들을 계속 들으니까 저는 또 아, 그런가? 진짜 다니다 보면 괜찮아지나? 하면서 계속 출근을 했죠. 근데 그건 일주일도 안 가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들은 부정적인 말들은 모두 한 가지 전제 조건을 깔고 있었는데요. 너는 그 회사 나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거였어요. 그게 너무 자존심 상하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틀렸다는 걸 보여주겠어 라는 마음으로 한 달째 되는 날 퇴사를 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거 아시나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나한테 중요했던 게 정작 뭐였는지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분명 저는 비전과 성장이 중요해서 퇴사했었잖아요. 근데 나중엔 아니야. 월급이 적고 복지가 별로니까 내가 퇴사했던 게 팩트 아닐까? 나도 좋은 회사에 다니다 보면 안정적인 게 잘 맞는 사람일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바로 공기업이었습니다. 많은 공기업들 중에서도 제일 가고 싶었던 회사에 인턴을 지원하게 됐고 운 좋게 가장 들어가고 싶었던 부서에서 일을 하게 되죠. 누구나 알아주는 좋은 회사, 내가 원했던 분야의 일, 전 회사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좋은 복지가 있었어요. 그래, 난 이런 게 중요했던 거야. 인턴이 이 정도인데 정규직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난 꼭 여기 직원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애사심이 가득한 채로 다녔어요. 그렇게 한 달은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이렇게 안정적인 월급을 받고 좋은 복지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은 꿈이 뭘까?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할까?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물어보고 다녔죠. 혹시 꿈이 뭔지 여쭤봐도 되나요? 그런데 제가 기대했던 답변과는 너무 달랐어요. 대부분 꿈이요? 아, 딱히 없는데 그냥 이제는 빨리 돈 모아서 집 사고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시더라고요. 물론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는 삶도 존중하지만 제가 꿈꾸는 모습 그리고 기대했던 답변들과는 달랐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자리에 돌아와서 저는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1년 차부터 3년 차, 5년 차, 10년 차, 다양한 연차를 채우신 분들이 앉아 계셨죠. 그분들을 보면서 저는 제 스스로에게 질문했어요. 너는 저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 아니더라고요. 또 하루는 제가 차장님께 여쭤봤는데요. 회사에서 차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었더니 그냥 연차가 차면 다 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때 알았죠. 나는 내가 노력한 만큼 나에게 돌아오길 바라는 사람이구나.
이 얘기를 저희 언니한테 하니까 그럼 넌 그냥 대기업을 가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깨달은 건 이것 말고 하나 더 있었어요. 제가 가고 싶었던 부서에서 일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분명 내가 원했던 일인데 자꾸 허전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알고 봤더니 제 일이 아니어서 그렇더라고요. 나를 위한 일을 한다면 돈도 복지도 다 없어도 괜찮겠다 싶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는 비전과 성장이 중요한데 무엇보다 나를 위해 일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걸 깨달은 순간 그냥 우주에 버려진 것 같았어요. 왜냐면 저는 인턴을 하면 당연히 그 회사를 가고 싶을 거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다니는 한 달 동안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안 순간 눈앞에 있던 길이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어느 방향으로 걸어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방황하면서 계속 계약직 면접을 보러 다니다가 결국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 스스로를 이해하지 못했고 자책하게 된 거죠. 그러다 드로우 앤드류님의 영상을 만났고 죽어도 나를 위한 일을 해야만 했던 저한테는 그 일을 찾는 거 말고는 별다른 선택권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그 일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길이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두렵고 무섭거든요. 내가 실패해서 다시 취준을 해야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너 그럴 줄 알았다. 그 시간에 이력서를 썼으면 벌써 대리는 달았겠네. 라고 말하면 나 너무 비참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정말 많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문득 너는 그렇게 되고 싶어? 라고 스스로한테 다시 질문하면 아니?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면 걱정을 멈추게 되고 그렇게 안 되기 위한 방법을 찾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통장에 돈도 없고 난방도 최대한 아껴 살아서 추운 집에서 살고 있지만 적어도 이전처럼 눈 뜨자마자 퇴사 생각만 하면서 우울해할 만큼 불행하진 않아요. 영상을 만드는 것도 재밌고 하루 시간을 어떻게 쓸지 매일 고민하는 것도 재밌어요. 매일 인사이트를 얻으려고 도서관에 가서 책 읽는 것도 재밌고 올해는 내가 어떤 일을 해낼지 너무 기대되고 설레요. 저는 근 2년 동안의 모습들 중 지금의 제 모습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말한 이유는 결국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가치관이 우선순위가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선 내가 어떤 감정을 인지하면 질문을 통해 중요한 게 뭔지 깨닫고 그걸 도전과 경험을 통해서 다시 스스로에게 계속 증명시켜야 합니다. 저는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까 깔때기처럼 거르고 걸러서 진짜 나한테 중요한 것들만 남게 되었고 그걸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전 단계를 반드시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이걸 안 하면 그냥 맨날 깨닫고 인지만 하다가 또 잊어버리거든요. 그럼 절대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있는데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닌 오롯이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미 분명 뭔가 느끼거나 머릿속에 떠오른 게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떠오른 그거, 그 생각과 감정을 기록해보세요. 메모장이든 댓글이든 뭐 어디에라도 일단 남기세요. 그리고 언제든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나한테 중요한 게 뭐였지 싶을 때마다 들여다봐 주세요. 다시 인지하면 달라지고 싶고 그럼 또 무언가를 시도하고 싶어질 거예요. 결국 큰 변화는 작은 행동들이 쌓여 만들어진다는 걸 여러분은 알고 계시니까요.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사람마다 중요한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는 여러분한테 돈이 중요하다, 직장이 중요하다, 집이 중요하다, 결혼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저도 많이 들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나한테 중요한 걸 버리면서까지 남들을 따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시력이 나쁘면 나한테 맞는 도수의 안경을 써야지 남의 안경을 쓴다고 해서 길을 제대로 걸을 수 있을까요? 아마 몇 미터 못 가서 어디 받거나 그냥 넘어질걸요? 만약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걸 존중받지 못하고 듣고 싶은 말을 듣지 못한다면 나라도 나에게 끊임없이 말해주세요. 그래도 부족하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지지해주고 공감해주는 책이나 영상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안심과 확신을 주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씩 변하면서 마음에 들기 시작할 겁니다. 드로우 앤드류님의 책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서로의 등불이 될 수 있다면 어둡고 긴 터널을 혼자 걷지 마시고 서로에게 빛이 되어주면서 길을 찾다가
그 끝에서 함께 만나 환하게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평생 안 지울 거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댓글로 오늘의 생각과 감정을 기록해 주신다면 언제든 보러 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실 때마다 안부도 한 번씩 알려주세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이 궁금하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이 행복한 날들로만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